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회담 소식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구속,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관련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14, 모닝와이, 뉴스 리뷰, 뉴스투나잇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놓고 가상화폐 업계와 일반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연합뉴스TV는 정부의 대응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지런히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당일에는 뉴스 속보로 현장을 연결해 속보성을 보여주고 발표 전후로 전문가의 대담, 발표의 의미를 짚어보는 해설 뉴스 등 심층 보도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1월 15일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1월 13일 뉴스14내 뉴스 초점에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노영희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전반적인 국내의 현상과 다른 나라 정부의 대책 등을 전하며 문제점을 진단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구상까지 밝히며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이고 코스닥 지수가 4%까지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시기에 방송되었던 터라 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개념을 설명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규제 방침을 비교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강해질 경우 자금이 음성화될 우려를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최 평론가는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걸그룹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대처는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문화 영역에서의 자유를 경제 분야의 규제와 연결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평론가가 법무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등 부처의 TF 현황을 사이트에서 비교한 내용에 관한 지적은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뉴스14에 이어 15일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파동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는 현장을 연결해 뉴스 속보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발표 내용을 생동감 있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첫째, 가상통화 실명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세 조작,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둘째,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셋째, 과도한 투기는 근절화돼 블록체인 연구 개발은 육성하겠다는 점. 넷째,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에 국내외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투자, 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수용하되 단기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발표 내용마다 자막을 조목조목 정리해 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나 보도 초반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이라는 자막 중 조금 전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발표 시간을 명시해 주어야 보다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당일 오후에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측의 반응을 취재해 정부의 발표의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겠다던 입장에서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쪽으로 사실상 한 발 물러난 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보도였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의 반응을 취재하고 가상화폐 가격을 확인해 활기를 찾은 거래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은행이 실명 확인에 참여하면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언급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과정도 향후 추적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 실무 접촉에 관한 뒷이야기를 다각도로 전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남북 실무 접촉이 열린 1월 15일 뉴스 특보로 관련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였습니다. 북측 대표로 나선 모란봉 악단의 현송월 단장에 대한 해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을 둘러싼 여론에 관한 분석 등 회담 전후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관해 촘촘하게 전했습니다. 먼저 실무 접촉 전 현송월 단장에 대해 2000년대 북한의 인기 유행가로 꼽혔던 준마 처녀로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로 모란봉 악단 초대 단장까지 맡으며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장에 관해 한때 중병설, 처형설이 돌기도 했지만 2014년 봄 전국 예술인 대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를 과시했고 2년 전 모란봉 악단의 백이진 국가대국원 진두 지휘를 했을 정도로 김정은의 신뢰가 두텁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현송월 단장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삽입하고 현 단장의 과거와 현재 모습 등 사진 자료를 활용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다만 준마처녀에 대해 북한의 최고 유행가로 꼽혔다고 표현하고 모란봉 악단에 관해 최고의 실력과 외모를 자랑하는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최고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한 점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의 제시 없이 뉴스에서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해치는 수사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뉴스 특보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놓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남북 단일팀 추진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승을 일궜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과 8강행을 이뤄낸 세계 청소년 축구 단일팀을 구성할 때에는 남북 선수 간 실력차가 크지 않았고 충분한 합동 훈련 시간을 갖고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선수 간 실력 차가 있고 선수 간 기량 차이가 있는데도 2월 10일부터 올림픽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러야 해 훈련 시간이나 선수 선발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삽입하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반대 의견들이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보도의 근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측 예술단의 평창올림픽 파견을 논의한 남북 실무 접촉 다음 날인 1월 16일 모닝와이는 북한이 파견할 삼지연 관현악단이 전통적인 관현악단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악단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준 발빠른 구성이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5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악단을 확대해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지연 악단은 북한 만수대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창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중심이 되어 바이올린, 첼로 등 관현악기를 중심으로 피아노와 러시아의 전통악기 바얀 등을 곁들여 연주하며
전통적인 관현악단이라기보다는 팝스 오케스트라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모닝와인은 삼지연 악단이 진달래빛 의상을 입고 상황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하는 영상을 전하며 악단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남북 실무 접촉 기간 동안 뉴스 특보로 회담 참가자, 회담 내용에 언급된 관현악단 등에 대한 세세한 소개는 물론이고 남북 단일팀을 둘러싼 여론까지 전하며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집중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빠르게 뉴스를 전하여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전하는 심층 보도도 향후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1월 15일 연합뉴스TV는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현장 보도와 미세먼지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도 등을 마련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뉴스 특보는 출근 시간대에 서울 동작구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서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실시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방법, 구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현장감이 전해지도록 잘 선정했지만 보도의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였으나 출근길 시민들을 인터뷰해 무료 승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면 보다 생동감 있는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홀수 차량만 운행이 권고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며 이날 서울시의 교통 권고 사항을 공지하는 데 그쳐 아쉬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발령된 조치인 만큼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등 관련된 자료를 추가해 준다면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뉴스 리뷰는 대중교통 무료 시행의 적용 대상인 퇴근 시간대의 거리 모습과 시민의 반응까지 포함하여 출근 시간대보다 풍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반기는 말과 무료 혜택이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와 인천까지 포함되길 원하는 인터뷰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전주에 비해 2%, 시내버스는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차량 이부제 자율 시행으로 서울 진입 차량은 1.8% 줄었다며 효과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1월 15일 뉴스투나잇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병률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까지 전해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나 눈에 직접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폐와 뇌에 침투하여 혈관을 타고 돌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뼈를 약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정상 정자가 줄어들고 열등한 정자가 생길 위험이 늘고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고 유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자폐아나 비만이 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치매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직접 발병률이 증가하는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래픽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각 질병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전체의 자살률 등 브리핑에 언급하지 않은 질병의 수치도 시각 자료로 전해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 보니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건강한 사람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몸을 씻어야 한다는 대처법도 전해주어 전체적으로 유익한 보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14일에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트렌드를 젊은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돌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인류의 생활과 함께 해온 돌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니터링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몸을 낫게 하는 돌, 마음을 달래주는 돌, 미래 산업의 신소재까지 활용되는 무궁무진한 돌의 세계를 다뤘습니다. 첫 화면으로는 한 산골 전문가를 소개했습니다. 경력 35년의 전문가는 다름 아닌 돌가루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는데요. 찍어서 맛을 보라는 질문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며 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묻는데요. 돌가루요? 예. 이게 돌가루예요? 예. 돌가루를 먹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산골이라는 돌가루를 섭취하는 모습이 생소해 보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자연동이라고 불리는 한약재로 쓰인다는데요. 이 산골이라는 돌이 기본적으로 부러진 뼈에 효능이 있다는 한의사의 인터뷰에 산골이라는 돌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가 산골을 찾으려는 전문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인왕산이 예로부터 산골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류장 이름도 산골고개라는 것을 소개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이 줄기가 옛날부터 산골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 버스 정류장 이름도 산골고개예요. 광산이 사라진 지금 척박한 땅에서 비록 작은 토산골 몇 개였지만 조금이나마 캐낸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산골을 가루로 내 먹으려면 특허를 받아야 할 만큼 중금속 오염에 대한 철저한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전문가의 저감 방법에 대한 특허증을 소개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식초를 넣는 순서에서 화생방에 버금가는 지독한 소독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보여준다고 조금 하는데도 냄새가 화생방 가스실 그거 버금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지에 한 달간 묻은 후 이렇게 붉은 빛의 토산골을 쇠절구에 곱게 가른 뒤에야 비로소 자연동이라는 한약재가 완성됩니다. 한약재로는 돌조각이 명약이 된다는 과정이 저에겐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명약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곳은 밀양시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 왕들이 불공을 들였다던 만어사인데요. 이곳에서는 돌과 관련된 신비한 장소 3곳과 전설이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돌을 들었을 때 들리지 않아야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원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돌을 들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못 드는데? 안 들려. 이어서 종소리가 들리는 너덜바위로 향했는데요. 화강암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대부분의 돌들이 두드리면 쇳소리 혹은 옥소리가 났습니다. 목탁을 두드려 나는 경우를 팔이 너무 아파. 마하반야. 이렇게 두드려봐도 이곳은 신비로운 소리로 이목을 끌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소리를 내는 돌들이 신기했습니다. 목을 끄는 건 신비로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해 용왕 왕자가 바위로 변한 미륵바위를 소개했습니다. 장삼 가사를 입은 스님의 모습이 그려진 이 바위에 시민들이 소망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네. 마지막으로 소들이 먹는 사료 첨가제에 맥섬성 성분이 들어간 먹이를 주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농장주는 3년째 맥섬석이 들어간 사료를 먹인 결과 소들에게 나는 악취가 줄고 소들의 건강이 무척이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장을 찾아가 맥섬석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곰팡이 독소제로 쓰여 업계에 각광을 받고 수출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항생제를 대폭 줄인 축산물에 관심을 갖는데 맛있게 소고기를 먹는 시민들의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꼭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임채원 학생은 트렌드 지금 여기 시청하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네, 저는 사료에 첨가된 이 맥섬석이라는 돌 성분이 바이오 신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부터 기록물들에 의해 돌의 효능이 전해져 내려져 왔는데 이제는 미래의 능률 향상을 가져오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대신에 실제 임금은 줄어들었다. 또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또 정치권의 논란 등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인상액은 역대 최고액인 1,060원인데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 비율 중에서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언론 사이에는 다소 엇갈린 시각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 개 줄었다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로 음식, 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임대료 탓은 그만 최저임금 조절로 푸는 게 정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적으로 악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은 이와 다른 방향의 또 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자영업자 손댈 건 인건비뿐 을끼리 전쟁시키는 사회 기사에서 높은 임대료와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만을 고용 축소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이라는 기사에서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업계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수수료, 대형 유통업 난립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은 정부 멋대로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세금으로 당근 주는 척하더니 얼마 안 가 최저임금 위반 명단 공개 등으로 채찍질을 한다면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문제가 초래된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보수 진보 언론의 논조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지시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 초기부터 비판받으며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또 저임금 노동자 해고 등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좋은 줄 누가 모르나 알바생 절박함 외면하는 고용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다지만 정부가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절박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1만 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라는 사설에서 연초부터 최저임금 실험의 역풍이 예상보다 깊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면서 상권마다 최저임금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부터 포기를 하고 현실에 맞게 지역별, 업종별로 대대적인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 보수는 여론몰이 중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벌써 고용 위축과 물가 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면서 근거가 흐릿한 비판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경기 전망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좀 더 늘었다는 보도도 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최저임금 안 올리면 미래 더 큰 재앙, 일본처럼 되진 말아야라는 보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부담은 크지만 한계의 기업은 구조조정이 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과 경기 회복세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편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언론은 다른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속 대책에 대한 보도는 미미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선진국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해외 언론과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살펴주시죠. 네. 해외 선진국 언론은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이 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또 정부와 업계 입장을 고른 무게감으로 언급하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견해 역시 보도에 싣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유명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보다 전문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는 이에 비해서 다소 상황 예측성의 보도가 많아 보입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보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보도한다면 더욱 균형감 있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과 정부의 보다 세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우리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수 진보의 이 엇갈린 시선에 대한 보도를 보시면서 아마 기사를 접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무게감으로 보도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시작이 됐고 시행에 따른 전망은 해볼 수 있겠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기에는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 자영업, 또 정부 등 다 각계의 입장이 있겠으나 보다 균형감 있고 또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파악, 분석하면서 보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또 이 상황을 분석하는 보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란 하나의 지표로 분석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과 분석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죠. 언론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보도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